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 한근형입니다. 지난주에 오프닝 혹은 프롤로그라고 생각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뵈었는데요. 좀 다소 딱딱해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통성과 대통령님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서 다소 딱딱하게 들렸었다면 일단 먼저 잘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주마다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점과는 다르게 반대로 좀 아쉽게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묻고 가자는 청년들이 좀 다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절망을 했던 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님을 묻고 가는 게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나 여러 동지들, 청년들이 그렇고요. 그 청년들의 생각을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님을 덮고 가자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첫 화는 참 기분 좋게도 8월 15일 건국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달력에는 광복절이라고 써있지만 건국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국절 관련 이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관련 이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 관련 이슈, 드루킹 사건, 그리고 김경수 현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 날 그리고 건국절 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어떤 분들은 해외로 어떤 분들은 국내로 여행을 휴가를 떠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더운 날씨에 이 나라의 정통성을 기리고자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현충원에 찾아가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건국절 정말 특별히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한반도 이남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70주년째입니다. 2018년 8월 15일 건국절은 70주년 건국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행사와 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또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좀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8월 15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국절을 부정하는 세력들인데요. 자,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가 생긴 진짜 날이다. 그날이 건국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의견에 세 가지를 반박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그 당시의 독립운동 지도층들의 그러한 행각이 무의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거는 정확히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국민, 그리고 국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의 지도자들은 상해까지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자, 상해까지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일단 국토는 일제한테 뺏긴 게 확실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들을 또 상해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었느냐, 일제한테 안타깝지만 뺏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주권은 이미, 그리고 한반도 내의 모든 주권은 이미 일제한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좋든 싫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되찾은 진정한 날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서러서 진정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말을 하는 이들은 그때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었던 이들에게도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분합니다. 그 의미가 다분하고 그 많은 인사들 중에 북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몸을 담은 이들이 많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건국절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절이라고 인정을 하자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부정하고 북한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북한에게도 정통성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부속기관을 대한민국이 국토로 한다. 결국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악랄한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을 억압하고 우리의 동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권 탄압국일 뿐입니다. 그런 북한에게 충성하고 그런 북한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들 반드시 박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건국절에 대해서 논쟁 여부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건국절날 현충원을 찾은 저는 다소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유경수 여사 44주기 관련해서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대한애국당에서만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어떠한 공당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이야, 좌파 정당이야 유경수 여사를 기리지 않고 유경수 여사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 각하 묘역에도 현 좌파의 선봉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화환도 헌화가 되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관계자 및 의원의 화환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대표와 박원순 시장의 화환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민단체 및 여러 단체의 화환도 있었지만 정치계에서는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에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화환이 있었고, 또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현직 대통령이랍시고 문재인이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이것까지 헌화했으면 눈치가 보였으니까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문재인도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진영, 우파 진영에서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만이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표를 받아가는 이들이고 받아가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정통성의 의미를 부여해줘야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화환조차 보내지 않은 것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작 화환 하나 안 보낸 것 가지고 음해하지 말라고, 우파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이러한 작은 것에서조차 잡음을 일으키고 딴짓거리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정통성 있는 길을 가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표는 받아가면서 표 받아갈 짓거리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지지받을 만한 짓을 하고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미련 때문에 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건국절에는 자유한국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많은 정치계, 우파 관계자들은 꼭 화환을 헌화하고 꼭 참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기리는 국민들의 표를 받아가는 우파 대리인이라는 우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아까처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심재철 의원이 주도를 해서 국회에서 건국절 기념행사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왜 현충원에는 단 하나의 화환도 헌화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자유한국당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화환 헌화할 돈이 없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화환 하나 얼마나 한다고. 일반 자기 돈 벌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하나는 헌화하고 찾아뵙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고 그 돈이 아깝단 말입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도대체 얼만데.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객이 너무 전도가 됐다. 왜 그렇냐? 의원들이 국민 우파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파 지지자들이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뒤따라가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의아하고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두 번째로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목적을 위하여 인기와 지지 세력을 필요로 하는 것. 하지만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할 만한 행보를 단 하나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국절 70주년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와주신 많은 관계자분들,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조아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청년들은 좀 고리타분하다, 지루하다, 어른들의 논리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서두에 두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조금 다소 딱딱한 정치 얘기보다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정말 개판이죠,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전략을 내놓아서,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을 허덕이고 국민들의 서민 경제를 완전 파탄시켜 놓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서울 분들은 좀 많이 체감이 안 가 계시지만, 많은 지방으로 나가보면 지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지역 경제가 파탄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제외하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득을 늘려주면 그것이 내수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두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됩니다. 만일 장하성 씨가 이러한 정책을 성공을 시킨다면 대한민국 경제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서 각광받는 인물이 될 것이고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 돈만 많이 주면 모두 잘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구현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세계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든 싫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해외 물품이 들어오고 해외 국민들에게도 많은 우리나라의 상품이 수출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돈은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품만 살까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계속 성장해서 내수시장에서 계속 돌아서 국민들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내수 경제가 활발화되고 기업들에게 그 금액이 돌아갈 수 있기 전에 이미 해외로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의 모든 기회 금액, 가치 금액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지금도 정말 취직하기 힘든데 취직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서야 슬슬 술집 근처에서 여러 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좀 화가 납니다. 이제서야 알아주는 것이. 누군가는 미리 알고 말을 했으나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그러한 노력을 이제 포기할 순 없고 더 많은 이들이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8월 20일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0조에 가까운 국유 재산을 혁신 성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유 재산,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이 나라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미래 세대에 쓰여야 할, 그리고 미래 세대가 잘못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곳간을 털어서 경제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나라 경제를 되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은 무대뽀로 계속 밀고 나가며 자기들만 맞고 자기들만 정의인 양 하고 결국 그 잘못된 지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겨버리기 위해서 국가 곳간을 털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립시다.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기업들을 탄압하고 국민들로부터 기업들을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고, 그리고 이 나라 정통성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더 깨어날 수 있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석탄 제재 관련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현 정부의 석탄 밀수입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정말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의 제재안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속여가면서, 이 자유주의력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북한 석탄을 밀수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대단히 큰 세계의 패권국가이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것을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외교를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들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피해를 볼 텐데 무작정 행하는 행위,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행한 행위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다른 국가들, 세계의 정세를 조절하는 방식은 정말 치밀합니다. 독수리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러한 석탄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석탄 밀수입을 했다는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분이 다 쌓여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기업들, 그리고 은행까지 제재를 맞았을 경우에 그 피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롯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이 석탄 문제 이전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2의 IMF가 온다, 경제 붕괴가 온다라고 많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세계적인 크고 작은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속해서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경제정책이 엄청난 가속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해서 국민들이 피해볼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행한 것은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이 정통성 없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리고 북한 편 만드는 이 정부가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공상주에 있었던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구속영장 기각될 때 당시 판사 뭐라 그랬습니까? 도주 우려의 여지가 없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으니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판사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정치적 재판을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이렇습니다. 도주 우려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참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아니고 자기들 뜻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우스운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사건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고 한 국가의 또 대통령을 만든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여론으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조작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 내의 정치 세력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해외의 다른 대한민국의 경쟁 국가들까지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좋든 싫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러한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하는, 그리고 특검을 추진해야 할,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당을 견제해야 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너무 아니라고 답답합니다. 이 사안, 드루킹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갔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좌지우지 받고, 그리고 또 여론조작 사건을 검사하면서까지 여론에 또 좌지우지 받는, 또 누군가가 또 조작을 하면 또 거기에 휩쓸려 갈,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사실 물 위에 떠있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없이 잘못된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 자체가 사실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고도의 술책인지, 아니면 정말 아니라고 멍청해서 하는 그런 자책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선을,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정부패, 그리고 진실을 덮는 거짓을 다 밝히려면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탄 문제, 아까 경제 분야에서 말씀드린 석탄 문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언론을 자기들 똥개마냥 훈련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잡으려면 국정조사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조사를 할 생각조차 없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정말 진짜 맞서 싸울 생각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드루킹 사안은 이렇게 거대한 사안입니다. 자기들만 옳고 다 남들은 다 거짓이라는 이러한 위선적 대한민국 좌파, 그리고 뭐 비슷할지 모르는 세계적인 지금 좌파의 추세,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사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쓰고 저는 정치적 위선이라고 읽습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 쓰고 위선이라고 읽는 이 PC들의 행태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행태가 결국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용어 기만 전술, 선동 선전의 전술 그 모태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가장 먼저 세계적으로 언급한 인물은 바로 소련의 혁명주의자인 레닌이고, 그리고 그 레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어 전술을 잘 사용하여서 혁명을 앞당기고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적화통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특정 세력들이 하는 생각과 정말 궤를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진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밥줄과 자신들의 코앞에 있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사안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첫 방송을 해봤는데요. 지난 오프닝 때와는 다르게 조금 활기차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뭐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방송을 찍는 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고요. 앞으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오프닝 때는 책 실물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독립정신을 추천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한 편당 책 한 권을 좀 추천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매주에 그 책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지 못하면 2주에 한 권이라도 추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고 한글 번역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국 그 원 제목은 The Accidental Superpower 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이고 미국이 세계의 정세를, 세계의 흐름을 잡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와 이제 전쟁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측면에서 좀 가장 간단하게 좀 한 권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근영이었고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라면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해야, 그것을 지켜내야 그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후배들, 후손들, 그리고 저의 앞으로 있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